아니, 평생 야채 팔아서 돈은 어디에다 쓴 건지. 맨날 돈 없이 공색하게. 한심해, 쯔쯔. 어디 다른 곳에 모아둔 건 아닐까? 할머니, 돈도 없으시면서 은행에 뭘 그리 자주 드나드세요? 저희 바쁘단 말이에요. 한 번에 몰아서 일 볼 때 오세요. 은행이 동네 슈퍼도 아니고. 미안해요. 제가 연금이 매달 나와서 그거 타서 생활을 해야 해서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지? 자식들이나 은행 직원들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곧 너희들이 무릎 꿇고 나한테 죄송하다며 용서를 빌게 될 거야. 사람을 겉모습 보고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겠어. 오늘 어떤 사연일지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입니다. 김순옥은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79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이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했죠. 벌써 50년째 지켜오는 습관이었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렸지만 순옥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오늘도 시장에 나가야 했거든요.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순옥의 모습을 본 것은 손자 민수였습니다. 27살 민수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구부정한 등과 느린 걸음걸이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 또 새벽부터 나가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괜찮다. 오늘도 시장에서 좋은 채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그 굽은 등과 거칠어진 손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왔는지를.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박혀 있었어요. 순옥은 작은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고 낡은 가방에 도시락을 넣었습니다. 민수를 위한 도시락이었죠.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사과 하나. 많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손자를 위해 도시락을 싸는 것이 순옥의 작은 기쁨이었어요. 그때 방에서 나온 사람은 박철민이었습니다. 순옥의 아들이자 은행 지점장인 50세 남자였죠.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새벽 시장에 나가는 어머니와 대조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번들거리는 구두, 그리고 비싼 시계가 그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나가시는 거예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철민아, 엄마는 할 일이 있어서 나가는 거야. 순옥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며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일이라니요? 79세 노인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는 게 무슨 할 일이에요?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제가 은행에서 얼마나 체면이 깎이는지 아세요? 철민의 말에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수가 아버지를 말렸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넌 몰라. 내가 은행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동료들이 우리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지점장 어머니가 새벽부터 채소 장사를 한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이미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철민과 재혼한 45세 여성으로 민수에게는 새어머니였고 순옥에게는 며느리였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미정의 모습에서는 도시적인 세련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세련된 외모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나가세요? 미정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그 시선에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마치 순옥을 하나의 골칫거리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일찍 나가야 좋은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 순옥이 며느리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 일을 계속 하셔야 하나요? 저희가 부양할 수 있는데.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을 하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곤란해져요. 미정의 말은 겉으로는 효도하는 며느리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실제로는 순옥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우리가 부끄러워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철민이 미정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편이 되어 자신을 압박하는 상황에 순옥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박지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순옥의 46세인 딸인 지연은 평소 엄마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요. 머리를 대충 묶고 나온 지연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또 새벽부터 소란이네요. 저 좀 자게 해주세요. 지연이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순옥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용히요? 새벽부터 부엌에서 소리내면서 조용히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79세 노인이 뭘 한다고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도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한숨소리와 중얼거리는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민수뿐이었지만 그조차 어른들 앞에서는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순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거든요. 순옥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순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시장 사람들만이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순옥이 나간 후 가족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철민, 지연, 미정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진지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사실 거야? 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친구들한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지연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유죠? 79세 노인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는 게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고집불통이신 거죠. 지연이 미정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특히 철민 씨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미정이 말을 흐렸습니다.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진지하게 얘기해봐야겠어. 이제 정말 그만두시라고 해야지. 더 이상은 안 돼. 민수만이 조용히 앉아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할머니가 안쓰러웠지만 어른들 앞에서 쉽게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할머니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혼자만 편들기는 어려웠습니다. 한편 시장에서 순옥은 정성스럽게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무, 당근. 하나하나 싱싱한 것들만 골라서 예쁘게 진열했어요.
이런 작업이 순옥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니, 이 상추 얼마예요? 젊은 주부가 물어보았습니다. 3,000원이에요. 오늘 새벽에 직접 떼어온 거라 아주 싱싱해요. 순옥의 대답에 주부는 만족하며 돈을 건넸습니다. 이런 작은 거래 하나하나가 순옥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런 순옥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체면을 깎는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옥은 작은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와 밥, 그리고 물김치 몇 조각.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였어요. 혼자 먹는 점심이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순옥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차가웠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순옥이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엄마 오셨네요. 철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환영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미정도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순옥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지연이 막아섰어요. 엄마, 저녁은 제가 시켜놨어요. 앉으세요. 지연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순옥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재판정에 선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시장 일 그만두세요. 이제 정말 그만하셔야 해요. 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니, 철민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순옥이 당황스럽게 답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체면 문제라고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체면이라니? 엄마,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79세 어머니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시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정말 부끄러워서 밖에 다니기도 싫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 수 있는데 굳이 그런 힘든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편히 쉬셔야 할 나이 아닌가요? 순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혼자 방에서 낡은 철제 금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순옥은 작은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하는 걸까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순옥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순옥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된 하루였죠.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민은 엄마의 고집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동료들과 만날 때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철민아, 너희 어머니 아직도 시장 나가시니? 동료가 물어보면 철민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부끄러움과 답답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철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항상 남편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여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나름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철민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미정은 철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민수는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할머니를 찾았어요. 오늘도 순옥은 싱싱한 채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왔구나. 오늘은 상추가 잘 팔렸단다. 아침에 따온 거라 싱싱하거든. 순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자를 보는 순옥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할머니만큼은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더욱 소중했어요. 할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민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옥은 손자의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아직 팔팔해. 걱정 말거라. 하지만 순옥의 손을 자세히 보면 거칠어진 주름과 굳은 살이 역력했어요. 79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동안 시장 한편에서는 박철민이 순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시장과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순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철민은 며칠 전부터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79세의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는 것도 이상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단순히 장사만 하시는 걸까? 철민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온 그였기에 어머니의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김치찌개와 된장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시장 일 그만두세요. 철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답답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빠, 왜 그렇게 매일 같은 소리를 하세요? 할머니는 그 일을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민수가 할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79세 노인이 뭘 한다고 새벽부터 나가는 거야?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빠 말이 맞아요. 저도 친구들 만나기가 부끄러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철민 씨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연세를 생각하면 무리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새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민수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할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 무리하시면 안 되지. 미정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의 깊이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순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한번 생각해보마. 그 말에 철민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진짜 그만두실 거예요? 생각해본다는 거지. 당장 그만둔다는 건 아니야. 순옥의 대답에 철민과 지연은 다시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정은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순옥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다가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 순옥의 손이 더욱 거칠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시장 일 그만두실 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순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수야, 할머니한테는 그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란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고 그런 게 할머니에게는 큰 기쁨이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순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고맙다, 민수야. 너만이라도 할머니 마음을 알아주니까 힘이 난다. 순옥이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젖은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한편 거실에서는 철민, 지연, 미정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엄마가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입장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 그 일을 해오셨는데.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이가 나이잖아요. 79세의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는 게 말이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어머니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다른 이유요? 무슨 소리예요? 철민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끔 어르신들이 자식들 몰래 뭔가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정의 말에 철민과 지연이 동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숨기실 리는 없을 텐데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평생 장사를 하셨는데 정말 돈이 없으실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미정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철민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가 평생 절약하며 사셨는데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민과 지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혹시 엄마가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렇게 시장 일을 고집하는 걸까? 그날 밤 미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무언가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미정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자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서 연금을 찾아야 했거든요. 매달 받는 작은 연금이지만 순옥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나가시네요. 미정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순옥을 발견했습니다. 응, 은행에 좀 들러야 해서. 순옥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연금 찾으러 가시는 거죠?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미정의 제안에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혼자 갈 수 있어. 고마워, 미정아. 미정은 순옥이 나간 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은행에 도착한 순옥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와도 창구 직원은 순옥을 대충 대했어요. 할머니, 통장이랑 신분증 주세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친절함이 없었습니다. 순옥이 낡은 통장을 내밀자 직원은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지점장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저쪽 방으로 가세요. 순옥은 어리둥절하며 안내받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옥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는 순옥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연금 좀 찾으러 왔습니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통장을 받아서 들여다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 연금이 들어있는 계좌인데요. 50만 원도 안 돼요. 말투는 무례해졌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고 말했어요. 그래도 제 돈인데 찾으면 안 되나요? 물론 찾을 수는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푼돈 가지고 은행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가 통장을 던지듯 건네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옥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돈을 찾아서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순옥은 그 남자를 한 번 더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보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남자의 무례한 태도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더 큰 상처는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혼자 방에서 낡은 금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계속 숨겨야 하는 걸까?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할 날이 올까?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순옥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수의 대학원 등록금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등록금이 450만 원이라고? 철민이 민수가 건넨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마련하지? 민수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아빠. 제가 알바를 더 해서라도. 아니야, 민수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철민이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감출 수 없었어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민수 공부를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조금 보탤 수는 있지만 전액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아서요. 미정 씨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순옥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순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는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민수 등록금 얘기하는 거지? 순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철민이 급하게 말했지만 순옥은 이미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준비해뒀단다. 순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손자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민수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철민이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단돈 5만 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하다, 철민아. 할머니가 모은 게 이게 전부야. 5만 원이요? 민수 등록금이 450만 원인데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수가 급하게 나섰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민수야,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니? 450만 원이 필요한데 5만 원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지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정말 이게 다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고작 이게 전부라고요? 철민의 말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들의 재정 상황을 봐온 그였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정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나름대로 애쓰신 거잖아요. 그래도 마음은 고맙게 받아야죠. 미정 씨, 이게 애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생 장사를 하셨는데 5만 원밖에 못 모으셨다는 게 말이 돼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도대체 뭘 하며 사신 거예요? 돈은 다 어디로 갔어요? 철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철민아, 지연아. 그렇게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우릴 바보로 아시는 거예요? 지연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민수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고모, 아빠, 그만하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민수야, 넌 정말 모르는구나. 현실을 좀 봐.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순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순옥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79세 노인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순옥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민수가 가족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만족하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보이지 않아요? 민수야, 우리도 답답해서 그런 거야. 정말 힘든 상황인데. 철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께 사과드리시는 게 좋겠어요. 너무 심하셨어요. 그날 밤 미정은 민수를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때문에 속상하지? 미정이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새엄마,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왜 아빠랑 고모는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서글픔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야, 사실은. 미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 뭘 숨기신다는 거예요? 평생 장사를 하셨는데 5만 원밖에 못 모으셨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하루에 몇만 원씩은 벌어오셨을 텐데. 미정의 말에 민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새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야, 민수야. 난 그냥 가끔 어르신들이 자식들 몰래 돈을 숨겨놓는 경우가 있거든. 미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를 믿고 싶었지만 미정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평생 장사를 하신 할머니가 5만 원밖에 못 모으셨을까? 정말 그럴까요? 민수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할머니 방에 뭔가 숨겨놓으신 게 있을지도 몰라. 미정의 제안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할머니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미안해, 민수야. 그냥 너무 답답해서. 미정이 사과했지만 이미 민수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후였습니다. 한편 순옥의 방에서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순옥이 낡은 금고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순옥이 죽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겨야 하는 거예요? 순옥은 서류 중 하나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계좌 정보와 함께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찢어져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철민이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진실을 말하면 더 큰 혼란이 올 것 같았어요. 그때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순옥의 방 문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옥은 급하게 서류를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순옥의 방 문 앞에서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민이 순옥의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어제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순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철민아, 엄마도 미안해.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철민이 순옥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포옹하는 동안에도 철민의 눈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엄마가 5만 원밖에 못 모으셨을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연도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괜찮다, 지연아. 엄마는 이해해. 순옥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혼자 순옥의 방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옥이 시장에 간 사이였어요. 방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금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뭘까? 미정이 금고에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어서 열 수 없었어요. 비밀번호가 뭘까? 미정이 여러 숫자를 눌러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열어보겠어. 미정의 눈에 이상한 빛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마음을 다잡고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순옥에게 집중되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순옥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옥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미정아, 무슨 말인데? 순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아가씨가 어머니 몰래 땅을 팔아치웠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부인하실 건가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찼어요. 철민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오빠, 아니야. 그런 적 없어. 지연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그 땅 말이에요. 3개월 전에 몰래 팔으셨죠. 그 돈으로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아, 그게 정말이니? 엄마, 아니에요. 올케 언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모를 바라보았어요. 고모, 정말 그런 일이. 미정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내역서예요. 철민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정말 내 서명이잖아. 지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뭐길래 집안 유산을 몰래 팔아?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투자금이 필요해서.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그동안 5만 원밖에 못 모은 자신을 무시하던 딸이 사실은 몰래 큰 돈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 땅은 우리 모두의 것이었는데.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저도 말씀드리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숨길 수는 없잖아요. 철민이 화를 내며 지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엄마를 무시하면서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오빠,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엄마한테 의논이라도 하지 그랬어? 철민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민수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순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자신을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던 딸이 사실은 자신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니? 순옥이 냉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사업이 망해서 다 잃었어.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3억짜리 땅을 팔아서 사업하다가 다 날렸다고?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미정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가씨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순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미정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상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걸까? 미정아, 넌 어떻게 이걸 알았니? 순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그건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됐어요. 정리하다가. 미정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철민이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무시하면서 자신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이야. 오빠, 정말 미안해. 나도 후회하고 있어.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순옥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딸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면 엄마는 어떻게 널 믿어야 하니? 순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 엄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옥은 딸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창피해하던 딸이 사실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민수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할머니는 모르겠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순옥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진 게 다행이에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엄마. 지연이가 엄마를 무시하면서 자신은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순옥은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울고 있는 딸 지연, 화난 얼굴의 아들 철민, 안타까워하는 며느리 미정,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는 손자 민수. 모두들 이제 그만 들어가거라. 순옥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마세요. 철민이 걱정했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있고 싶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순옥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순옥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저는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순옥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했어요. 그날 밤 순옥은 혼자 방에서 금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충격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여보, 지연이가 이럴 줄 알았나요? 순옥이 남편의 사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는 미정이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한 것 같았어요. 이제 순옥 할머니의 마음이 흔들릴 거야.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정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철민도 지연을 원망하며 잠들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민수만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자신이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의 진짜 정체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순옥은 금고 속 비밀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며칠이 지나고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지연은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철민은 여전히 누이 동생에게 실망한 상태였고 순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혼자 남편이 남긴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은행 관련 서류, 부동산 문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메모들. 당신이 남긴 이 메시지들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아야겠어요. 순옥이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순옥은 금고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없어도 당신과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놨소. 하지만 이것은 진짜 위기가 왔을 때만 사용하시오. 그때가 되면 당신이 알 거요.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말한 진짜 위기가 지금인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자신을 믿지 않고 딸은 배신했고 손자의 미래도 위태로운 상황. 이제 때가 온 것 같네요. 순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할머니 방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안에 계세요? 들어와, 민수야. 순옥이 급하게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수가 들어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민수야, 할머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니? 순옥이 손자를 바라보며 물어보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5만 원밖에 안 모으신 거예요? 순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자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민수야, 너도 할머니를 믿지 않는구나. 순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이상한 말을 해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실 거라고. 평생 장사하셨는데 5만 원밖에 못 모으실 리 없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이 가족들 사이에 의심을 심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수야, 할머니를 확인하고 싶다면 확인해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순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약속이요? 할머니가 말하는 진실을 들었을 때 끝까지 할머니 편에 서줄 수 있니? 순옥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 저는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순옥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너만이라도 할머니를 믿어줘서.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수랑 무슨 얘기하세요? 별일 아니야, 미정아. 순옥이 경계심을 갖고 답했습니다. 미정은 방 안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몸이 편찮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다. 걱정 마라. 순옥의 대답이 차가웠어요. 미정이 나간 후 민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새엄마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말? 할머니 방에서 뭔가 찾아봐야 한다고. 할머니가 돈을 숨겨놨을 거라고. 민수의 말에 순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정이가 내 방을 뒤지고 싶어 한다고? 순옥이 놀라며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할머니 안 계실 때 방 앞에서 서성거리는 걸 봤어요. 민수의 말에 순옥은 확신했어요. 미정에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떼어온 계좌 서류를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자. 순옥이 제안했습니다. 어떤 계좌요? 내 할아버지가 남긴 특별한 계좌가 하나 있단다. 그런데 할머니도 정확히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계좌가 있어요? 응,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순옥이 당부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옥과 민수는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순옥은 낡은 서류와 함께 특별한 통장을 가져왔어요. 은행에 도착하자 직원이 순옥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이 계좌 잔액을 확인하고 싶어요. 순옥이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놀라게 변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수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기다려보자, 민수야. 순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 남자를 보자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칠 전 자신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그 남자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이 계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통장을 받아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옥은 그 남자의 반응을 보며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수야, 이제 할머니가 왜 시장에 나가는지 알게 될 거야. 순옥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공손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부족으로. 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순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확인됐나요? 네, 확인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가 순옥과 민수를 특별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는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보며 놀랐어요.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공손해진 이유가 뭘까요? 특별실에 앉은 순옥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니?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순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사실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남겨둔 특별한 계좌가 있단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컴퓨터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에는 현재 잔액이 5천억 원입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5천억 원이요? 할머니, 정말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돈이란다.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불린 돈이지. 하지만 이건 아무나 알면 안 되는 비밀이야. 할머니,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가족들이 할머니를 무시하는데도요? 민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거든. 이 돈은 우리 가족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거라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어. 순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아빠랑 고모는 모르시는 거예요? 응, 아무도 몰라. 너만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 시험이 끝나가는 것 같구나. 순옥이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속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순옥이 서류를 받아보니 남편의 친필로 쓰인 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찢어져서 중요한 부분을 읽을 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찢어낸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이 부분이 찢어져 있어. 원래는 이런 상태가 아니었는데.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뭔가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순옥이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보니 찢어진 부분에서 흐릿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계좌 상속자 박지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 이름이 왜 여기 있지? 순옥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지연이 이름을 적어뒀을까? 민수도 놀랐어요. 고모 이름이요? 무슨 뜻일까요? 혹시 고모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순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지연의 이름을 상속자로 적어놨을까? 혹시 지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민수야, 이건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은 너무 복잡해. 일단 이 서류는 우리가 보관하자. 순옥이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가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지금까지 시장에서 일하신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 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았고.
순옥의 대답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 시험을 하고 계셨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옥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의 이름이 서류에 적혀 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 지연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서류를 미리 봤던 걸까? 집에 도착하자 미정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돌아올지 계산하고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수랑 함께 외출하시는 일이 드문데. 미정의 질문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은행에 좀 다녀왔어. 순옥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은행에? 혹시 연금 말고 다른 계좌 관련 일이었나요? 요즘 어머니께서 뭔가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미정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어졌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간단한 일이었어요. 새엄마가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미정은 민수와 순옥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비밀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고 철미는 누이 동생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탁 위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팔아버린 그 땅 계약서 어디 있니?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고 싶어. 철민이 갑자기 물어보았습니다. 오빠, 왜 그걸? 지금 그런 게 중요해?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정말 내가 판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팔았는지. 철민의 말에 지연은 더욱 위축되었어요. 순옥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은행에서 본 서류에 적힌 지연의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지연아, 내가 정말 할아버지 땅을 팔았니?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순옥이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딸의 반응이 진짜 죄책감보다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자신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가 이미 사과했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미정아, 넌 어떻게 지연이가 땅을 팔았다는 걸 그렇게 자세히 알았니? 순옥이 갑자기 날카롭게 물어보았습니다. 미정이 잠시 당황했어요. 아, 그건 우연히 서류를 보게 됐다고 했잖아요. 어떤 서류를 정확히 어디서 봤는데? 부동산 거래는 개인정보인데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었지? 순옥의 질문이 구체적이어서 미정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부동산 사무소에서. 아니, 아가씨가 보여줬어요. 미정이 말을 더듬었어요. 나는 올케 언니한테 보여준 적 없는데.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옥은 며느리의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정아, 그 서류 지금도 갖고 있니? 한번 보자. 순옥이 추궁했습니다. 아, 아니요. 돌려줬어요. 부동산 사무소에. 미정의 대답이 일관성이 없었어요. 민수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엄마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때 순옥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모두들 내일 우리 가족 회의를 하자.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이 물어보았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야. 모두 참석해야 해. 그리고 미정아, 너도 꼭 와야 한다. 순옥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혼자 방에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서류에 대한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불안했어요. 한편 순옥은 민수와 함께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에서 찢어진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찢어낸 것 같은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 이 서류를 미리 봤을 수도 있겠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찢어서 숨긴 거야. 순옥의 추리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순옥은 미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미정의 당황스러운 반응과 일관성 없는 대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민수야,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진실이 드러날 거야. 할머니가 모든 걸 밝혀낼 테니까. 순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옥은 아직 몰랐습니다. 미정에게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 밝혀질 진실이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잠긴 가족들, 그리고 불안해하는 미정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모든 가족과 미정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옥은 결단을 내리고 오래된 금고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 낡은 금고에 집중되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철민이 궁금해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순옥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미정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옥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누르자 딸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여러 서류와 함께 또 다른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이 안에는 5천억이 들어있는 계좌 정보가 있다.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숨소리까지 멈춘 것 같았어요. 5천억이요? 철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정말이에요? 지연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이다. 부동산과 투자로 불린 거야. 하지만 이 돈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어. 무슨 조건이요? 미정이 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 돈은 우리 가족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진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거든. 순옥의 설명에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철민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가난하고 무능해 보일 때도 진짜 사랑으로 대해주는지 알고 싶었어. 순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무시하고 창피했어요. 엄마,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체면만 생각했네요. 철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순옥이 찢어진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이 서류에는 지연이 이름이 상속자로 적혀 있는데 누군가 중요한 부분을 찢어냈더라고. 지연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요. 순옥의 시선이 미정에게 향했습니다. 미정아, 혹시 내가 이 서류를 본 적이 있니? 미정이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연이가 땅을 팔았다는 걸 그렇게 자세히 알았지? 그것도 서류까지 갖고 있으면서.
순옥의 추궁에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새엄마 할머니 방 앞에서 서성거리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모든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정 씨,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나요? 철민이 아내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의 착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어요. 하, 이제 들켰네요. 미정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뭘? 순옥이 당황했습니다. 미정이 일어서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들을 속여왔어요. 제가 아가씨가 땅을 팔았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뭐라고?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서류도 제가 조작한 거고 아가씨 서명도 제가 위조한 거예요. 정말 쉬웠어요. 미정의 고백에 모든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민이 아내를 노려보며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정이 순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 남편의 숨겨진 딸이에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폭로였어요. 뭐라고? 순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당신 남편이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 낳은 딸이에요. 하지만 저희 모녀는 버림받았죠. 가난하게 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온 거니?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죠. 복수하려고 왔어요. 이 집안을 망가뜨리고 당신들이 가진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철민과 결혼해서 재산을 노렸는데 알고 보니 더 큰 돈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미정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철민이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와의 결혼도 다 계획이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사랑? 그런 거 없어요. 다 복수를 위한 거였어요. 미정의 차가운 대답에 철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새엄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새엄마, 정말이에요? 미안해, 민수야. 너만은 진짜 좋아했는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네. 미정이 민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순옥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딸이 복수를 위해 이 집에 들어왔다니. 지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가 땅을 팔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들을 이간질시키려고 꾸민 거였어요. 성공했죠? 미정이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순옥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려고. 네, 맞아요. 당신들이 행복한 게 너무 싫었어요.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아버지는 우리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믿을 수 없어.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제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당신들 가족이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잖아요. 미정이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우리 남편의 딸이라면 너도 이 집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를 버린 가족이 어딨어요? 미정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때 민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새엄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미정은 민수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어요. 민수야, 너만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끝났어. 순옥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갈등이 미정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남편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순옥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며 상처받았을 미정의 마음이 이해되었거든요. 미정아. 순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모든 가족의 시선이 미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드러난 지금,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정은 잠시 말없이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후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외로움까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정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복수는 끝났으니까. 그때 순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몸은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확고했어요. 미정아, 잠깐. 순옥이 미정을 불렀습니다. 뭐요? 미정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순옥은 금고에서 5천억이 든 계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서류를 미정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가져가거라. 순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철민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미정아, 내가 정말 우리 남편의 딸이라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너와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겠다. 우리 남편이, 아니, 내 아버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순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왜 저한테? 내가 우리를 미워할 이유는 충분해. 하지만 이제 그 미움을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 순옥이 미정의 손에 서류를 쥐어주었습니다. 철민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우리를 속인 사람한테 왜? 철민아, 조용히 해. 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도 내 여동생이야.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정 씨가 저를 모함했는데. 지연아, 그것도 이해해. 미정이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아버지의 사랑을. 순옥의 말에 미정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왜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당신들을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순옥이 미정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정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겠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미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순옥이 미정을 안아주었습니다. 알고 있어, 아가야. 이제 알고 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새엄마. 아니, 고모.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민도 복잡한 심정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아니, 여동생아. 정말 힘들었구나. 지연이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 씨, 저도 미안해요. 처음부터 환영하지 못해서. 하지만 순옥은 미정이 내민 서류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미정아, 이 돈은 아직 내가 가질 때가 아니야. 어머니. 미정이 의아해했습니다. 순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진짜 가족이 될 때까지 내가 보관할 거야.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워보렴. 순옥은 금고에서 계좌 서류를 다시 꺼내더니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 우리 가족의 것이 아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철민이 놀라며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이 돈으로는 진짜 행복을 살 수 없겠더라. 복수와 탐욕으로 얼룩진 이 돈은 세상으로 돌려보내겠다. 순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돌려보낸다고요? 지연이 당황했습니다. 이 돈을 모두 복지재단에 기부할 거야. 미정이처럼 힘들게 사는 아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순옥의 결정에 모든 가족이 충격을 받았어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쟤 때문에. 아니야, 미정아. 이건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야.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순옥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옥은 민수에게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수야, 이것만은 내가 가져라. 민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적당한 돈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너만을 위해 따로 준비해 두신 거란다. 내 마음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했으니까. 순옥이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감격하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철민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야. 돈 없이도 행복하게. 순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미정아.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순옥이 미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후 순옥은 약속대로 5천억 원 전액을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었지만 순옥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순옥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은행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남긴 작은 부동산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지연은 엄마를 도우며 요리를 배웠고 미정은 진심으로 가족들에게 사과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대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할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가족을 도왔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 손님들이 엄마 김치찌개 맛있다고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지연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솜씨를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순옥이 웃으며 답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부터 시장 도우러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미정아. 우리 딸이 도와주면 든든하지. 순옥의 따뜻한 말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철민이 감사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옥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만족했어요. 돈은 없어졌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 봤죠? 우리 가족이 이제 정말 하나가 됐어요. 그날 밤 순옥은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통장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걸 우리 가족이 깨달았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고 순옥은 다시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정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도시락 쌀게요. 미정이 정성스럽게 민수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고맙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순옥이 며느리, 아니,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렇게 김순옥의 진짜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옥 씨가 이제야 행복을 찾았네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